들깨를 매일 이렇게 먹었더니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뇌신경이 살아났어요. 들깨, 들기름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서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이 있지요. 건강에 좋다는 들기름과 들깨도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요. 치매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건강 효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치게 되는지, 심지어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는 내 사람이 정말 건강하기를 바라는 매일건강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이 심해진 분들 많이 있으시지요? 걷기가 불편해지면서 잠깐 산책하려고 준비하다가 나갈까 말까 주저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소염 진통제의 역할은 몸속의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통증을 막아주는 것인데요. 들깨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들깨가 바로 천연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뼈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뼈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 100g에는 칼슘이 390mg이나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좋은 식품이지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에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들 발병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노인의 낙상으로 인한 골반 골절상을 입은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30%가 1년 이내에 사망하였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하였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을 지키고 골다공증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박깜박하는 일이 자주 생기는 것 같아 고민되시는 분 많으시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어 기억력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이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알파 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 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할까요?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사이토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바로 이것을 감소시키는 성분이 알파 리놀렌산이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지요? DHA가 대표적인 뇌 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DHA가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DHA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으로 섭취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 리놀렌산이 몸에 흡수될 때 DHA로 전환되어 흡수됩니다. 들깨가 뇌신경과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파 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EPA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의 노화도 방지하는 것이지요. 미국 심장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1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지요?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 5배 이상 들어있는 것이지요.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식이섬유가 18g 정도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포아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 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6번째 들깨의 효능은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있는데요. 루테올린 성분이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인슐린 반응도를 높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되어도 몸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 빠르게 반응을 잘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기 전에 혈당 상승을 조절해 줄 수 있게 됩니다. 혈당이 상승하지 않고 정상 범위를 유지하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멈추겠지요.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어 췌장의 손상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지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에 처방받는 약인 항히스타민제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조혈 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 작용이란 혈액 속에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신다면 빈혈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에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는데요. 들기름을 짤 때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볶아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은 대부분 파괴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류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은 급속히 산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은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 항산화 물질인 페놀 성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들깨 껍질을 버리는 것은 이 좋은 성분들을 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가루를 많이 판매하는데요. 들깨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들깨가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들깨의 좋은 영양 성분들을 버리는 것 하나 없이 다 드실 수 있는 것이지요. 겨울철에 먹기 좋은 간식으로 감이 있어요. 단감, 홍시 좋아하시지요? 그런데 감을 이것과 함께 먹으면 혈관이 망가질 수 있어요. 감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신맛이 없고 단맛이 좋아 겨울철에 먹기 좋은 감은 여러 형태로 먹을 수 있는데요.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이 좋은 단감, 땡감을 숙성시켜 부드럽고 달콤한 연시와 홍시, 그리고 땡감의 껍질을 벗기고 말려 만든 방건시, 방건시에서 좀 더 말려 꼬들꼬들하며 쫄깃하고 단맛이 좋은 곶감까지 정말 여러 형태로 즐길 수 있는 과일이 바로 감인데요. 비타민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감도 함께 먹으면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식품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감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4가지,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감은 약성이 좋아 예로부터 약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식품으로도 많이 섭취를 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감을 약으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감을 말린 곶감은 위장을 보호해주고 설사를 그치게 하며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감의 꽃도 차로 끓여 약으로 사용했는데요. 몸의 진액을 보충하여 심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감 꼭지까지도 약으로 사용했는데요. 역시 물에 끓여 차로 먹었습니다. 딸꾹질을 멈추게 하고 야뇨증이 있는 아이들, 밤에 이불에 오줌을 지리는 아이들에게 먹여 야뇨증을 치료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침과 천식 같은 만성기관지염에도 사용되었답니다. 이렇게 약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 감인데요. 이런 감과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게입니다. 게와 감을 함께 먹게 하여 왕을 시해하는 독약으로 사용되었다는 역사 기록이 있을 정도인데요. 경종의 독살 사건에 게와 감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이서인 본초강목에도 보면 감과 게를 함께 먹으면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를 하게 한다. 감과 게는 모두 찬 성질의 음식이므로 감과 게장은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나 지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게는 신선도가 빨리 떨어지고 식중독균의 번식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때 감을 함께 먹게 되면 감의 탄닌 성분이 식중독균의 배출을 막아 장내에서 식중독균의 번식을 더욱 활발하고 오래 지속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반찬으로 게장을 드셨는데 간식으로 감을 꼭 먹고 싶다면 게장이 다 소화가 되고 난 다음 식후 4시간 이상 지난 후에야 감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대표적인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이고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이오딘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이죠.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변비에도 좋으며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우리 몸의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미역을 감과 함께 먹게 되면 감에 들어있는 탄닌과 미역에서 나오는 이온이 반응을 하여 감미역석이라는 물질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감미역석은 소화가 어렵고 몸에서 배출도 잘 되지 않아 위장에 무리를 주어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감과 미역은 절대로 함께 먹지 말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은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잖아요. 도토리묵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도 원활하게 해주며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도토리묵을 먹으면 어떤 맛이 나나요? 씁쓸한 맛이죠.
바로 탄닌 때문입니다. 도토리에도 감과 같이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감과 도토리묵을 함께 먹으면 철분과 탄닌의 결합으로 빈혈과 저혈압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닌은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한데요. 이 때문에 장을 수축시키고 변이 딱딱해져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반찬으로 도토리묵을 먹고 바로 감을 드셨다면 평소보다 물을 2컵 정도 더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완전 식품이라 불리는 계란은 계란 후라이로도 먹고 계란말이, 스크램블, 오믈렛 그리고 각종 채소를 넣고 볶아 볶음밥으로 먹기도 하지요. 정말 다양한 조리법으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계란인데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니 놀라셨나요? 계란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사들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추천하는 식품인데요.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그리고 비타민 A가 풍부해 눈 건강에 좋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가 풍부하여 혈액 생성과 뇌 기능을 좋게 하고 치매 예방에도 좋은 음식이지요.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조직과 근육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계란을 감과 함께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계란의 단백질이 감의 탄닌과 만나 변성이 생겨 우리 몸의 수분을 급격히 빨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고 소변 속의 수분까지 흡수하게 되어 요산의 농도를 증가시키게 돼요. 그러면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신장결석과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신장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암까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게 되면 위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해로울 수가 있다니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앞으로는 감과 계란을 절대 함께 먹지 않도록 식사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감과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감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자주 먹게 되는 음식이 또 고구마인데요. 감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감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게 되면 위장 장애를 일으키고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고구마에 함유된 당 성분이 감에 함유된 탄닌과 만나게 되면 불용성 침전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이 불용성 침전물질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복통과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추울 때 입맛이 없어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드시고 간식으로 감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지금 본 내용 기억하셔서 고구마를 식사로 드셨다면 감은 그 다음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 속의 탄닌이란 성분이 정말 안 좋은 성분으로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닌은 정말 중요한 효능이 많은데요. 탄닌은 먼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는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와 손상을 줄여줍니다. 염증을 억제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C 반응성 단백질을 감소시킵니다. 탄닌은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며 고혈압이신 분들의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또한 탄닌은 항바이러스와 향균,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 미생물 감염과 세균으로 인한 감염을 막아주는 데에 큰 도움이 되며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장 점막을 수축시키고 지방과 결합해 변을 단단하게 해주어 장에 탈이나 설사가 발생할 때 설사를 먹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뿐 아니라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피부를 맑게 할 뿐 아니라 탄력 또한 좋게 하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은 체액과 전해질의 비율을 우리 몸에 알맞게 조절해 주어 외부의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에는 강력한 항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홍시는 숙취 해소에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시를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술 마신 다음 날 냉동 홍시를 믹서기에 갈아 홍시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숙취를 금방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숙취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감 속에 함유된 탄닌 성분 때문입니다.
탄닌은 몸속에서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위장 속의 열을 내려주며 갈증을 멈추게 하고 소변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도 있어 숙취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주의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요. 변비가 심하신 분들입니다. 탄닌 성분이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능도 있지만 이미 변비가 있는 분들이 감을 많이 드시게 되면 탄닌이 수분을 더욱 흡수하여 변비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감인데 또 함께 먹을 때 더욱 건강에 이로운 보약과 같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감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견과류를 곶감 속에 넣어 만든 간식이 예쁘기도 하고 맛도 좋아 한때 유행하기도 했었지요. 정말 몸에 좋은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에는 비타민 A, C,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아몬드와 호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며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감과 아몬드, 호두를 함께 먹으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어 몸에 좋은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아몬드와 호두에 함유된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감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과 함께 암을 억제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과 함께 먹을 때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로 수정과를 만들어 드시는데요. 바로 이 수정과와 감을 함께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계피로 만든 수정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또한 감과 수정과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수정과의 효능 덕분으로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이 좋아져 온몸에 빠르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에 함유된 풍부한 비타민과 영양소들이 더 잘 흡수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효능으로 수족냉증과 같은 증상이 있어 몸이 찬 분들에게 좋은 보약과 같은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감과 함께 먹을 때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감에는 팩틴과 스코폴리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 스코폴린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우유와 함께 드시게 되면 우유에 풍부한 단백질이 위벽을 보호하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침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위장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에 함유된 칼륨이 혈관 내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유를 드실 때 복통이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두유 또는 아몬드유 같은 우유 대체품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옥수수 수염차를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옥수수 수염차는 구수한 맛이 좋을 뿐 아니라 옥수수 수염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인해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감과 함께 드실 때 정말 보약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감과 함께 드실 때 주의할 음식으로는 게, 미역, 도토리묵, 계란, 고구마가 있었습니다. 각각 따로 드실 때에는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드실 때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과 함께 드시면 보약과 같이 좋은 음식으로는 견과류, 계피, 우유, 옥수수 수염차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도 각각 드실 때뿐 아니라 감과 함께 드시면 서로 보완하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몸에 좋은 효과들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잘 챙겨 드셔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고구마 먹고 뱃살이 무섭게 빠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도대체 고구마를 어떻게 먹었길래 그렇게 뱃살이 쉽게 빠졌을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날씨가 추워지면 따끈따끈한 고구마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10월, 11월 요맘때쯤이 고구마 철이라서 지금 한창 많이 드시고 계시죠? 이렇게 좋아하시는 고구마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고 맛 또한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도 잘못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몸에 좋은 고구마의 효능과 고구마 먹을 때 잘못 알고 먹어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반대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보고 추가로 많이 드시는 고구마의 종류 4가지, 그리고 겨울철 고구마 보관법까지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마의 효능 5가지를 알아볼게요. 고구마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 변형된 세포에 작용하여 성장과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일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가지의 채소 중 고구마가 발암 억제율 1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특히 고구마 껍질에는 암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껍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7%인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하루 한 개의 고구마를 꼭 껍질째 먹으라고 추천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카로티노이드,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폐암, 위암 등을 막아주고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 성분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항체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향상되는 효능을 가집니다. 추가로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신경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의 세 번째 효능은 소화기능 향상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풍부한 섬유질과 마그네슘은 소화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요.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인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장 활동을 활발히 해주고 대장암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는 100g당 86kcal로 열량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만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아 다이어트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노폐물과의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변비를 개선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저항성 녹말이 풍부한데 이 녹말은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가 느리고 지방 분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네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입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C와 E, 베타카로틴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에 탄력이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고구마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 체내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로 인하여 고혈압 등의 혈관 관련 질병의 예방을 돕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판토텐산이 들어있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나 혈압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효능만 봐도 안 먹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식품인데요. 그런 고구마도 경우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볼게요.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무심코 그냥 먹는 경우인데요. 고구마를 드시다 보면 검은 반점같이 생긴 것이 보이는 고구마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고구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검은 반점은 고구마에 생긴 검은 무늬병인데요. 고구마 검은 무늬병은 수확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통해 균이 침입하게 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수확 초기에는 잘 티가 나지 않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병하게 되는데 검은 반점들이 생기며 그 반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검은 반점에는 이포메아 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독소가 생성되게 되고 이 상태로 섭취하게 되면 식욕감퇴, 호흡곤란, 설사 등의 증세가 보이며 심하면 폐와 간을 괴사시키기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검게 변한 부분만 도려내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전체에 퍼진 상태이며 열을 가하거나 익혀도 병균이 사라지지 않으니 꼭 고구마를 통째로 폐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평소 고구마를 먹고 소화가 안 되어 더부룩한 느낌이 들었거나 속쓰림 현상이 심해진 경험이 있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으로서 고구마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타닌과 아교질성분은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각종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고 계속 먹는다면 위험의 위궤양까지 올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죠.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라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당분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더라도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하며 고구마 섭취 전으로 혈당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도 당 성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구마를 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군고구마로 먹는 방법 그리고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군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 오래 익히기 때문에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시간이 충분해서 생고구마나 찐 고구마보다 훨씬 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의 경우 55, 찐고구마 70.8, 군고구마는 90.9 정도입니다.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고구마가 당뇨나 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고구마입니다.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섭취하게 되면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많이 드시는데요. 이 고구마는 당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구마가 있는데요. 바로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당뇨를 예방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기능까지 있는 고구마인데요. 자색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가지고 있으니 꼭 드셔야겠죠. 특히 자색고구마로 유명한 해남 자색고구마가 지금이 딱 수확철이라서 1년 중 지금밖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한 개당 칼륨이 약 13% 들어있을 정도로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내의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부정맥 등을 비롯한 각종 심장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장이 약한 분은 꼭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칼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때 조심해야 하고 옥살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하게 먹을 시 요로결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5번째는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다. 담배와 고구마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텐데요.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흡연을 한 분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에서 30mg 섭취하는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은데요. 베타카로틴은 폐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흡연자분들은 고구마를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폐암까지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구마가 흡연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먹는 게 좋겠죠? 고구마 드실 때 다른 여러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감자나 옥수수에 들어있는 것보다 점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꼭꼭 씹어도 뭉치는 성질이 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몸 안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고구마의 전분을 분산시키는 음식이 동치미입니다.
동치미 속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고구마 전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특히 무에 있는 성분이 고구마가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고구마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도 고구마 전분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영양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음식도 있는데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첫 번째. 소고기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소고기를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영양분이 소화, 흡수되는 것을 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소고기를 고구마와 함께 굽거나 소갈비찜을 만들 때 고구마를 넣기도 하는데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고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으로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는데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단백과 고지방이 함께 소화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자주 드시는 고구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호박고구마입니다. 호박고구마는 표면이 부드럽고 주황빛을 띠며 고구마 중에서도 단맛이 강한 편인데요. 호박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중 하나이며 구워 먹거나 찐고구마로 즐기거나 샐러드, 스무디, 베이킹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밤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는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표면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당도가 낮고 청량감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구워 먹으면 밤과 비슷한 질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세 번째는 꿀고구마라고 불리는 베니하루카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인 꿀고구마는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의 맛있는 밥맛과 호박고구마의 부드러운 감촉 둘 다 가지고 있는 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꿀고구마는 해남 지역에서 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보라 발색 물질인 안토시아닌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이외에도 자색고구마는 다양한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껍질이 보라색이고 속살도 보라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인기가 많고 수확 시기가 늦가을로 정해져 있어서 박스채로 사서 보관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관하실 때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항상 맛 좋은 고구마를 드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 보관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고구마를 받으면 먼저 상처난 고구마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구마는 껍질이 얇아 상처 나기도 쉽고 상처나면 수분으로 썩거나 곰팡이 나기 쉬워요. 따라서 엽 고구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골라내서 먼저 드시거나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마 겉 건조 상태에 따라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신문지 등을 깔고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고구마는 겉에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썩기 쉽습니다. 말리는 이유는 고구마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도록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고구마는 수분에 예민한 뿌리 채소로 습기 차지 않도록 종이박스에 구멍을 곳곳에 슝슝 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흙도 안 빠져나가고 보관하기 쉽게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주세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곳에 놓아주셔야 하는데요. 햇빛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온도 변화에 의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온도와 수분에 예민해서 옮기게 되면 환경이 변하면서 고구마 맛이 변하게 돼요. 옮기면서 상처가 나서 썩기도 쉬워지고요. 적당한 온도는 13에서 16도 정도 되는 곳인데 아파트에서는 신발장 앞, 전실이나 베란다 같은 곳이 되겠죠? 이제는 고구마에 대해 너무 잘 아셔서 누가 고구마에 대해 물어보면 고구마 박사라고 해도 되실 거예요. 요약해보자면 고구마의 효능 5가지. 1. 항암 효과 2. 면역력 강화 3. 소화 기능 향상 4. 노화 예방 5. 혈관 건강.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 1. 검은 반점 주의 2. 위장 약한 분 주의 3. 당뇨 있으신 분 주의 4. 신장 약한 분 주의 5. 흡연자 주의.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1. 동치미 2. 사과
3. 우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1. 소고기, 2. 땅콩. 고구마의 종류,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꿀고구마, 자색고구마. 고구마 보관법, 온도에 민감. 정말 고구마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저는 평소에 팥을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더라고요. 팥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주고 치매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출난 효능이 정말 많은 팥인데요. 이런 팥도 함께 드시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팥의 효능 8가지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